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입니다. 오늘도 왜 또 혼자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이어집니다. 두 명에서 할 때보다 더욱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또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활용해 보시면서 아침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침이 되면 정말 패딩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추워진 아침입니다. 그만큼이나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을 되면 좀 날씨도 시원해졌겠다, 조금은 게으름 피워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텨보려면 더욱더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부지런한 아침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 전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장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반등한 지 하루 만에 하락하며 장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빨간불 켜며 장을 마감해 줬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이 대형주들의 약세가 좀 돋보이는 하루이긴 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도 중동 갈등이 좀 일부 봉합이 되면서 유가 하락과 함께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긴 했죠. 그러면서 상승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월요일장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 대형주 주도의 상승장이 펼쳐지기는 했는데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좀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에 이어서 하나 그리고 BNK까지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기대감을 힘에 업고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전일 TSMC와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영향을 끼친 건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반도체 보조금 외국 기업 지급 부당 발언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미국 기업과 함께 하는 반도체 기업에게 지원하지 않겠다를 좀 시사를 한 것이죠. 이에 SK하이닉스 또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도 마진율을 좀 우려하면서 테슬라가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주에서도 관련주 동반 약세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경영권 분쟁이 우리 시장에서 힘을 좀 내줍니다. 이 전장에서도 질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티웨이에 이어서 고려 아연까지도 잘 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국내 시장이 들썩들썩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영권 분쟁 자체가 우리 시장을 들썩들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려 아연이 시총으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추월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산 역시나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군이 투입된 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방산에게는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산주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계속해서 현선물 좀 대금이 미미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우리 국내 증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좋지는 못한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증시에서 좀 긴장해야 될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 국내 증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우리가 좀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 굉장히 많이 있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핫 이슈까지 이야기해보는 인베스테이너 핫 이슈 톡톡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효과의 화들짝 5060 세대 몰리더니 서점가 매출 폭발이라는 제목 가지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한강 효과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 효과라는 좋은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많이 반응을 하면서 사실상 한강 효과로 폭등을 했던 것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 사실상 경제의 허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대들이 소비를 서점가에 많이 해주기 시작하면서 서점가 매출은 들썩들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노벨상 효과 톡톡 서점 매출 40% 껑충이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도서에 대한 우리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에 대한 수요,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끌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강 효과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이 한강 효과가 영화가까지 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강 작가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 좀 관심이 가진 않으신가요? 저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화관을 애용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지금 구하기 힘들어지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사실상 영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던 이 더본코리아의 상장이 10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0일째 남기지 않은 상태인데요. 정말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흑백 요리사로서 백종원 씨의 인지도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호 지분까지 95.15%인데 어째서 상장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요식업 중에 상장한 기업이 교촌 F&B가 전부다라고 얘기할 만큼 요식업 기업들은 사실상 상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더본코리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심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 백종원 의존 우려 여전해 보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사실상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종원에 대한 의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백종원의 호감도는 올라갔고요. 고평가 논란과 점주와의 갈등은 감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를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이 점주들 간의 갈등이 조금은 좀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점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해소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와지면서 더본코리아 자체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백종원 씨의 지금 사업 체계나 사업 기조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시장에 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요식업 자체에서도 굳이 더본코리아 소속이 아니다라고 할지언정 이 원가를 낮추는 곳에서 백종원 씨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더본코리아 상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장되고 나서 얼마만큼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교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교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촌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단연 1등을 앞세우고 있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최근 2022년 이후로 BBQ에 이어서 BHC 그 뒤로 3위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촌이 사실상 민심을 많이 잃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촌 정말 독보적인 맛으로 아직까지 인기를 조금은 실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위를 뺏기고 적자를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상 교촌이 정말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선제 업고 티어로 굉장히 급부상한 변우석 씨를 모델로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변우석 씨가 모델로 기용한 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팔도, 이디야, LG생활건강처럼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이었고 인기가 있는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우석 씨를 모델로 한 이후로 많은 매출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변우석 씨의 시너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저 사진 보고도 느꼈습니다. 이 교촌 치킨 사실상 너무 정형화된 이 맛과 함께 우리에겐 좀 얄미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렇게 변우석 씨처럼 잘생긴 셰프가 해주는 치킨 한 번쯤 궁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포토카드를 준다라고 하면 이 매출까지도 조금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교촌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교촌에게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이 실적인데요. 사실상 매출 이익 자체는 굉장히 잘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들쑥날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약간은 교촌 자체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려 사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변우석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참 엄마가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아이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는 아이돌이 밥 먹여준다 이런 얘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돌들이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신곡이 나오면서 로제 덕분에 이 YG를 동반해서 많은 엔터주들이 굉장히 호재를 누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아파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노래 뭐지? 싶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돌이 밥 먹여주는 새 수익률 100%까지 보여주는 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이브는 이달 들어서 14%가 올랐고요. SM은 5.5%, JYP는 3.2%, YG 엔터테인먼트는 14%의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제는 좀 엔터주가 바닥을 지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1월까지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서 사실상 이 가요계에 대해서 굉장한 호재가 들어올 수 있는 성수기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을지언정 12월 완전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 엔터주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JYP에서는 골드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했고요. 에스파와 아일릿이 동시 컴백을 하면서 지금 가요계가 굉장한 뜨거움의 열기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이비몬스터 YG를 대표하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다음 달 1일 정규 1집으로 나온다라고 하니 이 엔터주가 11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그에 대한 수확을 12월 달에는 무조건 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부진한데 목표 주가 오른 LG전자입니다. 제가 LG전자 좋아하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LG전자의 숨은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어쨌든 생활가전 사업의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익 자체는 부진했을지언정 이 H&A 사업본부가 이 생활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본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5.5% 증가하면서 지금 사실상 생활 가전 사업 자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주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전장사업 VS 본부가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상승 성공한 삼성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너무 나쁜 거래라면서 칩스법
통일법을 흔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도 삼성전자도 초긴장 상태인데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지금 경쟁사는 하이닉스를 넘어서서 TSM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서 수혜를 얻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도 우리가 돈을 줄 게 아니라 관세를 크게 때렸다면 아마 공짜로 미국에 공장을 설치했을 것이다. 이런 기세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사실상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은 확정되는 시기에 많은 가세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런 이야기는 반도체 기업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핫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다면 다음에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달 들어오면서 날씨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주식 날씨를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과 11월의 주식 날씨는 어떨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화창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 내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선선한 바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을이니만큼 하늘이 높고 시원한 바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계속해서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니까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계좌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을의 풍성함을 좀 누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10월까지도 저희 인베스테이너 계속해서 이 시원한 날씨와 함께 우리 여러분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더불어서 팍스 TV까지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영양가 가득한 시장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 미국 3대 지수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진이 정말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반짝 뜨면서 맑은 날이 지속됐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보여지면서 대부분의 날 동안 이 3대 지수가 빨간불을 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애플, 넷플릭스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그만큼이나 실적이 좋은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앞으로도 AI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도 있었죠. 계속해서 이 미국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 즐비하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11월 달에 미국 시장이 어떨지도 이 고용 지표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어땠나요? 사실상 미국 주요 일정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 미국 주요 일정 금리 인하 감행됐고요. 그 이후에 구인 이직 보고서 좋게 나왔습니다. PMI 지수, ISM 지수 모두 잘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시카고 PMI 지수가 내일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지켜보셔야 우리 장이 또 미국 이 주요 일정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지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고 소매 판매조차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까지 나올 PMI 지수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내 증시 어땠을까요?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많이 흐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보였습니다. 미국과 달리하는 모습 보여줬죠. 거기에 삼성전자 어땠나요?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국의 증시에 힘을 빼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이벤트를 우리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의 약세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었죠. 이는 좀 우리의 기대감을 좀 실망시키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강달러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하락하는 것도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달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하락하면서 사실상 지금 경제시장, 우리 시장 너무나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떨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우리 국내 증시 날씨는 어떨까요? 좀 날씨가 좋은 부분도 있겠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AI 사이클이라고 했는데요. AI 사이클이 사실상 버블닷컴 때, 닷컴 버블 때랑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려심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이 AI 사이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시장일수록 호실적 주에게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시장이 직접 보여주고 있고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호실적 주에게 더욱더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좋은 사이클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방산과 AI 전기 모두 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산 트럼프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의 기술력 또한 인정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AI 사이클이 남은 만큼 AI가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확장될 것이고, 그는 결국에는 전력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 전기에 대한 수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이나 이 앞선 섹터들은 굉장히 화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흐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주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거기에 석유, 가스 옆에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상승 요인 자체도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좀 부재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반도체에 몰리는 외인 매물들 우리가 좀 부정할 수 없는 하락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수출 증가율을 조금 우리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날씨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 1부에는 이만큼 유익했다면 2부에는 또 얼마나 유익한 시간 준비되어 있을까요? 주사인 볼트 퀴즈 타임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활 경제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에 다뤄볼 거니까요. 이 시간 좀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은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접목시켜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유명인입니다. 사실상 유명인들이 어떠한 재정적인 관리를 방식을 하는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명인들의 투자 방법 자체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들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배우가 NFT 아트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많은 감명을 주기도 합니다. 저런 게 있었구나. NFT로 미술 작품을 살 수가 있구나. 요즘엔 저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패와 성공을 좀 경험하는지를 좀 대신 경험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명인들의 재정관리 방식을 분석하고 그들이 선택한 분야와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나의 삶 속에 좀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명인의 재정관리 방식에 좀 관심을 가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또 관심을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 중에 가장 좀 존경하는 부분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잘 나갈 것 같고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철두철미한 그런 견해를 보여주는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투자 인사이트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좀 어떨까요?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부자들은 일반 소비자와는 다른 소비 습관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비할 때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좀 시대의 착오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야에 내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 경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요, 기술 창업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런 스토리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또 제공해주기도 하죠. 또한 많은 드라마에서 또 경제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캐슬이 좀 대표적인 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엮어서 풀어냈죠. 이런 문화 콘텐츠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많이 도움을 줄 것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발견한 경제적 교훈을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좀 접목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돈의 역사입니다. 돈의 역사, 우리 방송에서도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돈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많은 흥미로운 요소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물 교환으로 시작해서 금속화폐, 종이화폐, 그리고 오늘날의 가상화폐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에 맞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돈의 역사는 단순히 화폐 자체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들을 반영한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대공황 시기에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했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의 역사 속에서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했다면 오늘은 좀 주변 분들하고 좀 나눠보면서 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분들과 또 한 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와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경제 이 상식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주변 분들과 함께 이 경제 퀴즈를 서로 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도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GDP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GDP, 많이는 들어봤는데 딱 얘기하라고 하면 좀 어렵죠. 정답은 국내 총생산입니다. 사실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식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경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은 하지 않고 질문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할 것을 이것을 시작으로 과연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를 서로 질문하는 시간과 함께 나의 경제적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두 가지를 듣고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그렇지만 바로 공부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부하는 법 어렵지 않겠죠. 이 방송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 보셔서요. 팍스 경제에 들어와 보시면 계속해서 많은 멘토님들의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고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동영상 보는 시간까지도 투자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라고 제가 토픽을 달아봤는데요. 나의 소비는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가 난 이런 소비의 경험이 있어, 난 이런 소비의 경험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지혜로운 소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의 소비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저는 포인트를 굉장히 성실하게 쌓아왔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잘 이용을 한 것인데요. 제가 어떤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인트 카드, 정말 포인트를 잘 주지 않으면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어떤 기업에 이미 VIP라면 그 기업에서 저에게 더 이상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 정도의 포인트를 받고자 이 포인트 카드를 열심히 이용한다면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실상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지혜로운 경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가족들과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가상경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상경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많은 기업들이 가상세계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좀 실험을 하면서 이는 우리 소비와 투자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등장은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꼭 필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상화폐, 가상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와 위험이 좀 공존한다라는 점 우리가 다 알고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요거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이제는 좀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패션과 경제입니다. 패션, 우리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FW 시즌이니만큼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게 이
패스트 패션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통업계에서는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패션을 좀 재정비하고 나의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계속해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투자자의 덕목이 거기까지 확장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다음 주사인 볼트 퀴즈 시간에는요. 더욱더 과감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다시 주사인 볼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인 만큼 환절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환절기에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가지고 환절기 자체가 어떤 종목들에게 수혜가 될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따라서 이슈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슈가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환절기 시기에 딱 알아보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이 사계절 굉장히 뚜렷하죠. 사계절 어떻게 뚜렷한가요? 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꽃이 피고 정말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완연한 날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더웠나? 우리가 추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따뜻한 날씨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길지 않죠. 한 2개월 뒤에는 바로 여름이 나옵니다. 여름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폭염, 폭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냥 경치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푸르른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대야 현상, 폭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태풍에 관련된 것들 얼마나 많이 증시에서 오락가락하는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죠.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렇게 더웠나? 우리가 그렇게 추웠나? 너무 날씨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이 딱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청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맞을 만큼 정말 너무 시원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단풍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2년 전부터 단풍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단풍 여행을 좀 다니면서 정말 이 가을에는 나도 살찌고 모든 것이 살도 찌고 풍성해지는 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가 참 문제입니다. 이때 너무 비염도 심해지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침마다 이 비염 때문에 힘든데요. 제가 하는 이 일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 만큼 이 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을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이 저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뒤에는 이 환절기에 어떤 또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한 힘을 내줄 수 있을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겨울 보시면 겨울 우리가 설경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또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날씨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자체는 굉장히 익스트림하고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경치 자체는 굉장히 이쁜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조하고 춥기 때문에 강풍에 따라서 산불도 많이 나긴 합니다. 그거에 따른 또 증시 변화도 우리 시장에서 있었던 거 우리 모두가 경험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우리나라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사계절의 특징을 좀 보면 사계절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앞전에서 했었는데요. 이 지역별로도 기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크게는 중부, 남부, 북부로 나눠지는데요. 남부는 좀 비교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하죠. 여름에는 더 덥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남부가 좀 따뜻한 거 우리가 많이 겪어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온대기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 환절기에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부 좀 어떤가요? 북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군대를 북부로 다녀오신 분들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너무나 춥고 힘들지만 좀 짧고 시원한 여름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반도를 세로로 자르면 어떤가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습하고 강수량도 많고 이 서해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은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사계절이 좀 뚜렷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국내인데요. 강수량과 온도 그리고 습도까지도 크게 달라지면서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정말 좁은 땅덩어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에 우리 경제가 너무나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생태계의 변화 자체가 사회 전반을 걸친 문제와 경제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극강의 날씨를 보여줬던 여름에 어떤 좀 기업들이 잘 나가줬나요? 폭풍에 폭염까지 더해지는 하루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국내 날씨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농상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들의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필요한 제품들을 좀 사기 시작했고요. 이번 여름에는 파세코의 에어컨이 효자 종목으로 좀 작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닉스는 어땠나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를 포함한 여름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주는 모습 보여줬죠. 또한 여름이니만큼 오늘 놀러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럴이라는 이 기업 자체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저 스포츠를 좀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 용품을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이 배럴 제품 한 번쯤은 좀 가져보셨을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행객이 좀 증가를 하면서 여행 관련 기업들의 수요도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 사실 추석 전에 여행이 이번에 좀 수요가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추석을 넘어서 계속해서 징검다리 연휴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잘 나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이나 여행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환절기의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문 의약품에 더불어서 자양강장제까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어떤 걸 무조건 처방해주죠? 항생제 꼭 처방받죠. 그거에 더불어서 독감, 백신의 수혜주까지 우리 일양약품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환절기에 정말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여러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 임상실험, A형 독감 임상실험 등 이 독감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연구 개발까지 성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성장은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여러분 좀 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진단 키트로 그렇게 많이 대란이 났었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코로나 시기 때 이 기업 자체가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SD바이오 센서 자체가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그만큼이나 발받침이 되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화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고 전폭적으로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판콜A, 판콜S를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왠지 몸이 안 좋다 싶을 때는 꼭 판콜A를 먹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주요 제품은 고혈압 치료제이긴 하지만 지금 종합감기약 서스펜이 판매가 굉장히 올라가주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자체에 좋은 흐름을 전해주고 있는 한미약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계속해서 대상포진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이렇게 많은 좀 연구소나 많은 기업에서 대상포진 자체에 많은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전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가온 가을과 다가올 겨울에 필요한 가스, 보일러 관련주들인데요. 우리가 좀 많이 보고는 있죠. 이번 겨울에 최강 한파가 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지나온 이 겨울 난방 관련주와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대 급등률을 봐도 이 난방 관련주들의 급등률이 굉장한 것을 보았을 때 해당 업종들의 실적 또한 개선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이긴 한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을 뽑자면 경동나비엔을 뽑고 싶습니다. 경동나비엔과 파세코를 좀 뽑고 싶은데 두 기업 모두 가전제품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이 좀 여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겨울이 좀 무섭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난방 관련 제품을 다루는 이 두 기업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면 또 중요한 이벤트 있겠죠. 광군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형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에 좀 우리 수출주들 이 시기에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이 또 함께 여기에서 힘을 작용해 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가을만 되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 열병이 또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이에 이글벳과 이 제일바이오 함께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건강관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이 부분들 챙겨가면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환절기라고 해서 환절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종목, 투자까지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사인볼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